구분구적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얘를 이제 우리가 일정 단위로 세분화 시켜가지고 더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픽셀 단위로 정사각형 모양짜리로 나눠가지고 그 정사각형이 이 그림에 몇 번 들어가냐를 찾는 거지. 일정한 간격으로 나눴을 때 이 네모칸 하나의 개수를 통해서 이 도형의 넓이를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관점은. 이제 기본 도형 자체가 여기서는 정사각형의 모양이 될 거고, 이런 이제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나누는 횟수를 무한번 하는 거지. 그래서 나눠진 도형의 넓이나 부피의 합으로 근사값을 찾고요. 근사값이라는 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근사값을 최소화시키려면 근사값에 대한 극한으로 우리가 도형의 면적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구적법으로 이 도형에 대한 넓이, 즉 이제 그래프상에서의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1이죠. 이걸 우리가 세분화하는 작업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n분의 1, n분의 2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 얘가 이제 1이라는 숫자는 n분의 n을 얘기하는 거지. n분의 2. 그럼 이제 사각형이 이렇게 n분의 1일 때의 모양이 이렇게 n분의 3일 때는 이렇게 n분의 4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죠. 도형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 직사각형 하나가 기본 도형이 되는 거고, 이 직사각형의 가로랑 세로를 곱한 거를 하나씩 써볼 건데, 첫 번째 도형은 여기가 이제 높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선으로 되어 있는 n분의 1 곱하기 0. 두 번째는 n분의 1 곱하기 요 도형 말하는 거예요. 요 도형의 높이는 n분의 1 넣었을 때 함수의 값이죠. n분의 1 제곱이 됩니다. 요 함수가 y는 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이제 f의 n분의 1을 말하는 거야. 이제 f0. 그 다음에는 f의 n분의 2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n분의 n-1이 되는 거죠. n분의 1 곱하기 f의 n분의 n-1 이렇게. 이 f0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x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0이고요. 얘는 이제 n분의 1 제곱, 요거는 이제 n분의 2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n분의 n-1 제곱을 뜻하게 될 거고, 이 기본 도형에 대한 합, 기본 도형들의 합, 이게 이제 근사값인 거예요. 근사값.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이제 n이 0부터 n-, k로 해야 돼요. k는 0부터 n-1까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0부터니까 사실 1부터라고 바꿔 써도 되죠. 0일 때가 0이기 때문에 1부터로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러면은 n 세제곱분의 1 밖으로 나가고 k분의 1에 n-1의 k제곱이 되어서 6n 세제곱분의 n, n-1, 2n-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색칠된 부분을 말하는 거야. 이 도형들. 근데 이게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면적보다는 살짝 어때요? 모자르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n에 대한 값의 극한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SN이라고 봤을 때 이제 세 번째 급수, 바로 근사값의 극한을 구하면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하는 게 바로 리미트 얼마가 돼요?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X축하고 이 곡선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이 기본 도형을 나타내는 근사값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지금 첫 번째처럼 갈 수도 있지만 두 번째처럼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또 나눠볼게요. 이번엔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n분의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도형의 넓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곡선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보다 살짝 어때? 커지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죠. 이때도 이제 가로, 세로로 이제 만들어지면 여기가 이제 n분의 1이야. n분의 1 넣었을 때가 가로는 n분의 1로 고정, f의 n분의 1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거 n분의 1 제곱으로 그냥 쓸게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이고 쭉 가서 마지막 번째가 여기가 n분의 n이란 말이야.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의 제곱이 됩니다. 근사값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번에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 k의 제곱으로 되고요. n 세제곱분의 1 밖으로 나가서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니까 6n 세제곱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위에 거랑 조금 다르죠 살짝? n-1번째까지였던 게 n번째까지로 하나가 더 늘어난 건데 얘도 근사값이 sn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근사값의 극한을 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뭐가 돼?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나온다. 우리가 여기 살짝 모자른 부분에 대한 넓이를 이름을 좀 다시 부여해볼게. 살짝 모자란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보고 여기를 살짝 넘어가는 부분의 넓이를 이거 SN이라 하지 말고 얘를 TN으로 하자. TN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SN보다는 크잖아. 크거나 같겠죠. 크죠? 분명히 크죠? S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하지만 얘는 TN보다는 작단 말이야. 결국에 이제 여기랑 여기에 해당되는 오차 범위가 분명히 발생하지만 이걸 이제 n을 무한대로 급수, 극한을 보내버리면 그 오차가 0으로 수렴하게 될 거다. 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 가지고 리미트 sn 리미트 보내주면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S 넓이가 3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구적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도형의 넓이를 이제 구하는 거고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이 방식 자체를 일반화된 표기로 정적분으로 이제 표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이제 부피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자, 지금 이거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놓은 건데 사실상 얘는 이제 원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뿔을 단면으로 본 거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럼 원뿔을 이거를 다 세분해서 쪼개는 거야. 차곡차곡. 그러니까 마치 이제 원뿔의 완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원기둥들 있죠. 이런 원기둥들을 계속 쌓아 올려. 이렇게. 이제 원기둥들이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 이제 탑처럼 쌓아지겠죠. 근데 이걸 무한히 n등분해서 올리면은 그게 원뿔의 모양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를 똑같이 n등분을 하겠습니다. 원래 원뿔보다 조금 작게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밑면의 반지름이가 r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원래 r인데
그리고 높이가 h입니다. 여기가 이제 h. 그리고 부피에 대한 표현을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얘를 지금 n등분을 할 거예요. n등분. 그러니까 높이를 n등분하는 거야. 높이를 정확히 n등분하면은 이 원기둥의 개수는 몇 개 나올까? n-1개가 나와요. 여기가 b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높이를 n등분한 거야. 그럼 요거 한 칸이 얼마예요? 길이가? n분의 h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반지름하고 이 높이에 대한 관계가 결국엔 닮은 비를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여기를 정확하게 여기 이제 r이잖아. 여기를 2등분했어. 2등분하면 여기의 길이는 뭐가 돼? 2분의 r. 그럼 3등분을 하면 여기는 3분의 r. n등분을 하면 n분의 r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그려지는 여기 원기둥이 없지만 요만큼의 길이 이 첫 번째 원기둥의 요 반지름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r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거는 자 여기가 n분의 3등분 하면 3분의 r이죠. 여기는 뭐가 돼? 3분의 2r이 되잖아. 그럼 그 다음 건 뭐가 돼? 그 다음 반지름은 n분의 2r. 그 다음 반지름은 n분의 3r.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각각의 이제 기본 도형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기본 도형. 첫 번째 원은 n분의 r이 반지름이죠. n분의 r 제곱 파이 곱하기 n분의 h. 그 다음에 n분의 2r 제곱 파이 곱하기 n분의 h.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n분의 마지막에 있는 이 원은 요거는 n분의 n-1의 r n-1의 r의 제곱의 파이 곱하기 n분의 h가 된다. 이게 기본 도형이 되는 거죠. 이들의 합 근사값 합을 구할 거야. 그럼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n분의 k r 제곱 파이 n분의 h가 된다. 여기서 이제 k 빼고 다 밖으로 나간다고 치면은 n 세제곱분의 파이 r 제곱 h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요. 6n 세제곱분의 파이 r 제곱 h 곱하기 n n-1 n-2n-1 이렇게 이제 근사값의 합을 구할 수 있고 이 합을 이제 vn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마지막 이제 급수 근사값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vn은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원뿔의 부피를 구할 때 왜 3분의 1을 하는 거야? 에 대한 증명을 완성할 수 있는 거지. 그때는 이제 원기둥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물이 쏟아져 나오죠? 3분의 1만큼. 이렇게 이제 했다면 이제 구분구적법에 의해서 입체도형의 부피 공식이 완성이 된다. 이제 알았네. 자, 이거 바깥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쪽도 이렇게 하나, 그 다음 거 쭉 가서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살짝 삐져나오는 그림이죠. 이제 위에 거보다는 살짝 그 부피가 더 넘어가긴 하겠죠. 이번에 이제 몇 개야 원기둥이?
n개가 되는 거죠. 위에는 이제 하나가 비었으니까 여기 하나 추가된 게 n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n분의 r 제곱 n분의 r의 제곱에 파이 곱하기 n분의 h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곱해지는 게 n분의 nr 제곱 파이 곱하기 n분의 h가 됩니다. 합 구해주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번에 n분의 kr 제곱 파이 곱하기 n분의 h 하면은 얘도 6n 세제곱분의 파이 r 제곱 h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될 거고 요거의 근사값은 v 프라임 n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급수를 구했을 적에 v 프라임 n 극한값도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vn보다 v가 더 크고 이렇게 이제 극한 때려주면 이게 다 3분의 1 파이 a r 제곱 h가 된다라는 거. 따라서 원뿔의 부피 공식은 무엇이었다? 3분의 1 파이 r 제곱 h였다. 그럼 이걸로 뭐도 증명할 수 있어? 9 증명할 수 있겠죠? 한번 설 명절 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구분 구적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한 이유는 여러분 뒤에서 이제 급수에 대한 표현을 해야 돼. 그 표현을 해야 되는 이 중간의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걸 연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통해서 정적분으로 정의를 하는 거지. 이렇게 A에서 B까지의 요 면적의 넓이를 n등분을 해서 세분화시키고 근사값 구하고 극한값 구한 거를 이제 넓이로 이제 적용을 할 건데 여기가 이제 x0, xn번째, 그럼 x1, x2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본 도형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도형 들로 차곡차곡 쌓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생긴 요런 것들의 기본 도형들의 합으로 나타낼 거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이 x0에서 xn까지, 즉 b에서 a를 뺀 것을 n등분한 가로의 길이 n분의 b-a를 델타 x라는 문자로 표기할 수가 있고요. 그럼 x0는 그냥 a, x1은 a 플러스 n분의 b-a, x2는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2, 3 이렇게 k번째는 n분의 b-a 곱하기 k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근사값을 구하면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a로 고정, 세로의 길이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함수의 값으로 정의 n분의 b-a 곱하기 f의 x2 이런 식으로 n분의 b-a 곱하기 f의 xn까지 요것들에 대한 이제 합을 만들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xk 곱하기 n분의 b-a로 표기를 하고요. k는 1부터 n까지 f의 xk 이거를 델타 x로 표기를 하면서 이 합의 근사값을 붙이면 n까지 f의 xk 곱하기 델타 x가 바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는 정적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를 이제 넓이라고, 정적분은 넓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fx라는 함수 값들에 대한 합이잖아. 이 함수 값들이 전부 다 양수면 넓이가 되겠지만 함수 값 자체가 음수면은 넓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가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리미트 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xk 곱하기 델타 x
이걸 이제 정적분이라 한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투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고, 저번에 정적분 딱 하면서도 이거 한번 했잖아. 동일한 구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걸로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이거 넘어갈게요. 정적분과 급수에 대한 관계에 대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자,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거야. 급수를 말하고 있는데, 요 급수를 보고, 아, 얘가 지금 어떠한 상황의 그림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해서 정적분으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냥 한번 생으로 생각해 볼까? 아, 좀 그런가? 어렵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딱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만드는 것까지 유도하는 건 쭉 이제 흐름 따라 오겠는데, 이걸 딱 만들어 놓고 이걸 그래프로 역으로 추적해라 라고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배워볼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일단 얘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로 그리는 거지. 이 말은 뭐냐? y는 fx라는 함수와 n분의 1이라는 뭐야? 같은 간격을 곱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간격을 여러 번 곱한 더한 근사값을 말하는 거야. 그럼 세분화된 요 부분 있죠? 요 함수의 값들에 대한 이제 관계를 k가 1부터 n까지에 대한 상황을 이제 바라보는 거지. 0에서부터 1까지를 정확히 n등분하면 하나가 뭐가 돼요?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n분의 k번째가 있는 거잖아. n분의 k번째와 그때의 함수의 값에다가 이 가로 한 칸의 길이를 곱한 요 부분의 넓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0에서부터 1까지 급수, 근사값을 더한 뒤 극한을 보냈을 때를 뜻하니까 결국 얘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뒤에 딸려있는 얘 있죠. 얘, 이 숫자, 얘 숫자. 이게 바로 그 세분화 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간격 한 칸을 말하는 거야. 이건 뭐야? 여기. 세 칸을 n등분한 거야. 세 칸. 그러니까 적분의 구간의 길이가 뭐가 되겠으면 3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런 것도 이제 그래프 이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거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일반화시킨 공식들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해. 잘 봐봐. 가로가 n분의 1, 세로가 n분의 k. 그래서 0에서 1까지 fx, dx야. 자, 급수로 표현되어 있는 형태를 네가 바라보면 총 3가지로 나눠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이 f 안에 들어간 얘가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하잖아. 이렇게 n분의 k를 네가 변수 x로 생각을 한다면 n분의 1은 dx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x, 이걸 dx로 바꾼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리미트 급수가 바로 인테그랄로 변하는 거지. 변환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변환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 변환한 거는 이제 소스가 다 만들어진 거야. 요건 x로, 요건 dx로 변환이 되죠. 그리고 얘가 인테그랄로 바뀌었어. 그리고 마지막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적분의 구간을 알아야 돼. 구간. 여기 구간. 어디서 어디까지냐? 는 n분의 k, 변수로 잡은 x인 n분의 k에서 k가 1일 때와 마지막 n일 때를 비교하는 건데, k가 1일 때의 n의 극한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얘는 어디로 가? 1로 간다고. 이렇게 해서 극한의 정적분의 구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연습해 볼게요. 자, 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배운 거로 써볼게. 자, 뭘로 지금 x 이거를 인티그랄 어쩌고 저쩌고 피적분함수 dx 이걸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배운 거니까 n분의 k를 x라고 치환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dx는 뭐가 돼요? n분의 1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n분의 1이 dx, n분의 1이 dx로 가는 거야. 이건 정해진 거야. n분의 k를 x로 하는 순간 n분의 1은 dx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적분의 구간은 어떻게 돼? 여기서 바라보는 거. 여기서 k가 1일 때 극한분의 0, k가 n일 때 극한분의 1, 적분권 0에서 1이야 무조건. 그지? 그러면 이제 봐봐 어떻게 되냐? 인테그랄 요건 인테그랄로 갔어. 그지? 구간은 0에서 1까지라고 구성돼 있어. 그리고 얘를 뭐라고 잡으라고? x로 잡으라고. 그러면 1 플러스 3x의 제곱 그리고 n분의 1이 dx죠. 근데 이게 n분의 3이잖아. 이 숫자 3 어떡할 건데? 밖으로 빼. dx 이렇게 변환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n분의 k를 x로 잡을 때의 상황입니다. 넘어가. 이거는 뭐냐? y는 fx라는 요 함수에서 n분의 pk가 됐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n분의 pk. n분의 pk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n분의 p 원래 0에서부터 p까지를 몇 등분? n등분한 것 중에 k번째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n분의 pk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제 기본 도형의 급수를 말하는 거네요. 요 한 칸의 가로의 길이가 뭐가 돼요, 그러면? n분의 p가 되겠죠. 세로의 길이는 f의 n분의 pk. 그래서 요 급수에 대한 표현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가 아니고 어디까지? p까지의 fx d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 완성이 됐을 적에 이제 바라보면은 아까는 n분의 k를 x로 잡았는데 이번엔 n분의 pk를 x로 지금 변환된 거잖아. n분의 pk를 네가 x로 정한다면 n분의 p가 dx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적분의 구간은 마찬가지야. 방식이 똑같아. n분의 pk에서 k가 1일 때 극한을 보내. 얼마야? 0. k가 n일 때 극한을 보내 p 해서 적분의 구간이 0에서 p까지 fx dx가 된다. 그 모양을 조금 n분의 k로 잡는 것보다는 조금 무겁게 잡았잖아. 그러면은 정적분에 대한 표기가 조금 가벼워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아까 급수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이번에 설정을 n분의 3k를 x로 잡아보면 그러면 뭐가 dx라고? n분의 3이 dx가 된다. 그럼 얘는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3까지 여기서 이게 x인 거예요. 1 플러스 x제곱 dx 이렇게 조금 가벼워지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변수를 뭘로 잡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세 번째. 자, 여기 앞에 a가 딸려 있죠. 이거는 뭐야? a가 딸려 있다는 것은 a부터 출발을 해라. 그러니까 여기가 a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a부터 여기까지. 어디까지일까? 마지막 끝에 있는 게. 그렇지, 여기까지.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는 똑같이 n분의 p가 되고요. 세로의 길이 설정은 어떻게 해야 돼? f의 a 플러스 n분의 pk가 된다. 그럼 얘는 인테그랄 a에서 a 플러스 p까지
fx d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a에서 p까지가 아니고 a 플러스 p까지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x로 치환한 거야. 그지? 그럼 얘를 x로 치환한 순간 n분의 p가 dx가 되는 건 똑같아. 얘를 x로 치환하는 거랑 동일하게.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달라지냐? 네가 치환한 x가 구간에 영향을 주는 거죠. k가 1일 때랑 n일 때 극한 보내면 얘는 뭐가 돼? a가 되고 여기는 a 플러스 p가 된다. 적분의 구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fx dx. 그래서 같은 식인데 이번에 x를 뭘로 잡을 거냐면 얘로 통으로 x를 잡자. 그러면 x는 1 플러스 n분의 3k가 x가 되면 n분의 3이 dx가 되고, 그럼 얘는 어디서 어디까지? 1에서 4까지 x제곱 dx. 이렇게 좀 더 간결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식을 다 알려줬어요. 무엇으로 풀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는 건데 다 아셔야 되겠죠? 세 번째로 하는 게 마지막 정적분 계산할 때 훨씬 편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정리 한번 하시고. 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 두 번째는 0에서 p까지 fx dx. 마지막은 a에서 a 플러스 p까지 fx dx. 무엇을 x로 두냐에 따라 dx가 결정이 되고 적분의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뭘로 할까? 이거 x로 잡자. 얘를 x로 가져가면 dx는 뭐가 돼? 그치? 1 플러스 n분의 2k가 x가 되면 n분의 2가 dx인 거예요. 적분의 구간은 1에서 3까지죠. 1에서 3까지. 그럼 간다. 자,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x 세제곱하고 dx라고 딱 쓰려고 봤는데 여기가 n분의 2란 말, 1이잖아. 2가 없잖아. 여기다 2를 만들어 놓고 2분의 1 앞으로 해줘야지. 이렇게 조작 변형해 주시면 돼요. 4분의 1 x 4제곱에 3에서 1, 1에서 3, 4분의 81, 8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오케이? 사실 2번, 3번 이런 거 하려고 지금 배운 거예요, 우리가. 자, 이거는 뭐야, 지금 어떤 합의 극한이니까 급수를 말하고 있어요. 이 급수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 전에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급수의 계산하고 좀 결이 다르죠? 일단 여기 시그마로 바꿔야 돼. 전환을 해보자. 시그마. 변하는 게 여기 뒤가 변하고 있어요.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3n 플러스 k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리고 n 세제곱분의 1 앞에다가 리미트 달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아까 우리 변환하고 있었죠. 계속 변환하고 있었던 모양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거 이제 n분의 k 기준으로 x로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n분의 1 혹은 n분의 p가 dx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k 밑에 n이 있어야 돼. 그래야 x로 갈 거 아니야. k 밑에 n이 지금 없잖아. 밖에 있잖아. 안으로 껴 넣어줘야 돼. 가로 안으로 들어가려면 n이 몇 개 들어가야 돼? 2개 들어가야 돼. 리미트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3n 더하기 k의 제곱하고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 플러스 n분의 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얘를 뭘로 잡아? x. 그럼 얘는 뭐가 돼? dx가 되는 거. 적분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3이죠. 3에서 4까지. 3에서 4까지요. 3에서 4까지의 x제곱 dx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정적분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 4의 4승 빼기 3의 3승. 그러면 3분의 37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짜잔. 극한과 각각의 개별적인 급수. 자, 시그마로 일단 다 만들자.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그리고 여기는 n부터 1까지 k의 k세제곱. 분모에는 k는 1부터 n까지 k 뭐야? n이죠. n이에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얘가 정적분으로 완성이 되려면 뭔가 필요한 재료들이 지금 부족하죠? 그 재료를 싹 다 만들어줘야 돼, 지금부터. 자, x로 표현하려면 k 밑에 n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k 제곱이잖아. 그럼 뭐가 들어가요? 여기 뭐가 필요해? n제곱. 그리고 dx도 표현해 줘야 되니까 n분의 1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내가 n제곱 깔아. 그리고 n분의 1 여기다 붙여주고. 여기는 뭘 깔아? n세제곱 깔아. 그리고 또 n분의 1 붙여주고. 여기는 뭘 깔아? n 깔고 n분의 1 붙여주고. 여기는 4제곱 깔고 n분의 1 붙여주면 지금 분자에서 깐 것과 분모에서 깔아준 것에 대한 n에 대한 거듭된 곱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 이제 3제곱, 4제곱, 7제곱. 여기도 7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값은 변하지 않은 형태가 된 거야. 그리고 극한의 성질. 극한은 여기 각각으로 이렇게 분배가 다 된단 말이야. 그럼 모든, 이게 지금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은 4개의 정적분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죠? 분자에 2개 정적분, 분모에도 2개 정적분. 그럼 분모부터 한번 정적분, 얘부터 정적분 해볼게. 구간은 뭐야? 구간은 다 0에서 1까지야. 0에서 1까지. 이거는 x, dx 곱하기 0에서 1까지 얘는 뭐가 돼? x 4제곱 dx 분의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제곱 dx 곱하기 0에서 1까지 x의 세제곱 dx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얘네들 곱하는 거 아니죠? 다 계산해야 돼요. 각각 개별적으로. 2분의 1 x제곱인데 어차피 2분의 1이네. 그냥 2분의 1 곱하기 얘는 뭐가 돼? 5분의 1 분의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해서 10분의 1분의 12분의 1이네요. 6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패턴이 이제 일정하면 모양이 이쁘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겁먹을 게 없어요. 예측이 딱 되잖아. 이거 볼까? 뭔가 n에서 n으로 딱 떨어졌죠? 시그마로 먼저 표현을 해주고 2에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에 1 플러스 n분의 아니? 뭐야? 3k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정해줘야 돼. 무엇을 x로 할까? 어? 1 플러스 n분의 3k를 x로 하자. 그럼 뭐가 dx야? n분의 3이 dx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지고 적분으로 완성하면 적분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1에서 4까지. 자, 이제 간다. 이 어디가 x야? 이게 x야, 이게 x. 2의 x승 dx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적분하면 똑같죠. 2의 4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2번 이것도 n이 무한대로 가자. n제곱분의 파이 그 다음에 시그마 k가부터 n까지 코사인의 n분의 뭐야 여기 앞에 k가 또 있네. k 곱하기 코사인 n분의 k파이 이렇게 하는 거죠. k파이. 자, 이제 정해야 돼. k가 두 개 있거든. 앞에 있는 k도 밑에 n 깔아주시면 돼요. 뭘로 할까? x를 n분의 k파이로 해. 이게 x면 dx는 뭐가 돼요? n분의 파이가 dx가 됩니다. 그럼 이제 네가 변환할 x는 n분의 k파이여야만 해요. 자, 그러면 여기 n분의 k파이가 설정돼 있고 요 파이 여기로 끌고 와서 여기 n 이제 달아주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 이렇게 가죠. n분의 k파이 곱하기 코사인 n분의 k파이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근데 dx가 n분의 파이라며. 그럼 여기를 n분의 파이로 바꾸고 여기 뒤에다가 뭐 곱해? 파이분의 1 딱 곱해주면 자, 그럼 이제 된다. 이제 자, 적분 구간 어떻게 돼? 구간 0에서 파이까지가 되겠죠. 적분 구간 어떻게 만든다고? 여기 k에다가 1 넣어. 1 집어넣고 무한대 때려. 그 다음에 n 집어넣고 무한대 때려. 자, 적분 구간 만들었고 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얘 x지. 얘도 x란 말이야. 그럼 뭐야? x 코사인 x dx 해주고 앞에 뭐 달아? 파이분의 1을 달아준다. 이건 뭐예요? 부분적분법으로 이제 계산을 완료하는 거죠. 3다로 파이분의 1 나중에 해주고 그러면 코사인 x 미분하면 1 적분하면 사인 x죠. 요렇게 들어가서 x 사인 x의 0에서 파이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사인 x dx. 그럼 이건 코사인 x냐 플러스 코사인 x 한 번에 가자. x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의 0에서 파이까지가 된다. 그리고 앞에다 뭘 붙여요? 파이분의 1을 붙여서 계산하면 됩니다. 파이분의 1에 파이 0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0 넣으면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파이분의 2 이 급수예요. 설명이 되게 좀 길긴 했는데 나머지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연습을 좀 해볼까요? 자, 센
그 181쪽에 5문제만 하고 갑시다. 5개. 이렇게 5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넓이로 갑니다. 넓이. 안 돼요. 요 개념은 사실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초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은데 함수가 이제 다항 함수가 아니라 지수, 로그, 삼각함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곡선 X축 사이의 넓이, 두 직선 AB로 둘러싸인 도형에 있는 넓이는 A에서 B까지 여기를 말하는 거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은 넓이를 표현할 적에는 이거는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음수의 값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잖아. 넓이로 표현하려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이것도 이제 뭐 뒤죽박죽 섞여 있다. 그러니까 A가 C, B 이렇게 되면은 여기 넓이를 S1, 넓이를 S1, 여기 넓이를 이제 S2라고 한다면 넓이인 S1 더하기 S2는 A에서 C까지는 그냥 정적 보내주시면 되고요. C에서 B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정적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넓이를 구할 적에 우리가 인테그랄 주어진 구간 안에 함수의 절대값 한 함수를 정적분하면 그게 넓이다. 세로축하고 둘러싸인 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함수의 이제 관계가 정의역과 치역이 뒤집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x는 gy 이렇게 되면 여기가 양수, 여기가 양수잖아. 얘가 x고 y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y축이고 얘가 x축으로 대신된다는 거죠. 문자에 대한 표현이. 그러니까 c에서 d까지면은 여기. 그럼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gy dy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수의 개념. 여기 x가 음수잖아. 왼쪽이니까. x의 좌표들이 음수죠? 여기. 그럼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마이너스 gy dy.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섞여 있으면 여기가 c, d, e. s1, s2라 했을 때 s1 더하기 s2. s1은 양수인 부분이니까 그대로 정적분하시면 되고요. e에서 d까지는 음수인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정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절대값 gy, dy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로축, 그러니까 y축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잘 언급을 안 해. 이 과정에서.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곡선 사이의 넓이, 항상 넓이는 양수의 부분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주시면 돼요. 얘가 a, b, 여기 이제 교점이 C, 얘가 Y는 fx, 얘는 이제 gx라고 보시면, 여기 넓이가 S1, S2라고 했을 때 S는 S1 더하기 S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에서 C까지는 어디서 어딜 빼야 되냐면 fx에서 gx를 뺀다. 그게 S1. C에서 B까지는 G에서 fx를 뺀다. 얘가 S2. 결론적으로는 이 넓이는 마찬가지로 S에서 B까지 절대값 표기로 하시면 한 방에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래프상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위에서 아래식을 뺀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의 식에서 아래식을 뺀다. Y축하고 둘러싸여 있는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이제 양수거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넓이를 구할 때 C에서 D까지 fy-gy 얘가 fy야. fy 얘가 gy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절대값으로 함부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면 됩니다. 이런 개념들. 그리고 역함수. fx의 그래프랑 역함수 위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에 대하여 이제 대칭이 되니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직선 y는 x와의 곡선으로 넓이의 2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y는 x라는 직선을 하나 잡아주고 여기에 넓이를 구해서 몇 배를 하면 돼? 2배를 하면 이 함수와의 역함수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아져. 그러니까 이게 y는 gx, 얘가 y는 fx. 그러니까 넓이는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 넓이를 말하는 거잖아. 여기 두 개가 둘러싸인 이 넓이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s가 되는데 그럼 이제 s는 이게 만나는 교점 알파 베타를 할게요. 알파와 베타까지 절대값 fx-gx를 뜻하게 될 거고 그 말은 2배의 알파에서 베타까지 절대값 x에서 fx dx 한 것과 같아집니다. 그러면은 계산 연습을 좀 하러 가야겠죠. 자, 이제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예요. 넓이를 구해 보시오. 요거랑 이제 0에서 4까지니까 그림을 좀 그려 봐야 돼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 유리함수네.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 양수니까 여기랑 여기 그려지겠죠? 0에서 4까지니까 어차피 우측 보면 되겠네요. 일사분면면. 0 넣으면 뭐 나와? 양수죠? 이렇게 그려야겠다. 0에서 4까지. 여기 0이 되게 하는 값이 뭐야? 2다. 2, 4.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말하는 거네. 이렇게. 인테그랄 0에서 2까지는 그대로 x 더하기 2분의 8 마이너스 2dx 플러스 2에서 4까지는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적분하시면 됩니다. x 더하기 8분의 8 적분하면 뭐야? 8 ln x 플러스 2. 여기 절대값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0에서 적분권이 양수니까 그냥 가로로 가도 돼요. 마이너스 2x 이렇게 플러스 2x 마이너스 8 ln x 더하기 2. 계산을 쭉쭉 하시면 24 ln 2 마이너스 8 ln 6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건 2의 x승 이렇게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여기 넓이야. 마이너스에서 1까지 2의 x승 dx 2 빼기 2분의 1 sin x랑 x축하고 둘러싸여 있는 여기랑 여기죠? 각각 넓이 얼마였어 아까? 2였잖아 합치면
4. 외웠다. 그 다음에 이제 y축 같은 경우는 이제 lnx랑 이런 거죠. y는 2, y는 4 이런 거야. 이런. 그러니까 여기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를.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굳이 y축으로 안 가고 x축으로도 구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를 구한 다음에 빼면 돼요. 근데 이제 y축으로 가는 걸 이제 알면은 이걸 이제 회전시켜서 함수를 보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y고 x인데 x랑 y의 역할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y는 x, 그 x는 무슨 함수가 돼? x는 2의 y승이라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인테그랄 2에서 4까지 2의 y승 dy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의 y승 2에서 4까지니까 2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것도 이렇게 되겠죠? y가 2래. y가 2. 여기 뭐라는 거야, 여기. 물론 여기 2가 되게 하는 여기를 찾아가지고 이제 사각형에서 빼도 돼요. 얘가 이제 y제곱은 2x잖아. 그럼 x는 뭐가 돼요? 2분의 1 y제곱이 된다.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2분의 1 y제곱 dy 이걸 구해도 된다. 3분의 4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여기는 필요 없어요. y가 1에서 2까지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y는 1, y는 2. 여기 말하는 거네. 이것도 이제 x는 뭐야? x는 마이너스 y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y분의 1 dy인데 이게 지금 뭘 구하는 거죠?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절대값을 해야 돼. 그럼 이제 lny가 되겠고 1에서 2까지.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하면 되고요. 좀 더 복잡한 구조로 가면 sin x, 코사인 x, 0파이까지 다 봐라. 그러면은 sin 파이 2분의 파이가 코사인 0하고 파이야. 어디야? 어디? x는 0이니까 여기랑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게 중간 지점에 여기서 만나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정적분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같잖아. 그죠? 넓이가 얼마죠, 이게? 1이었죠. 얘네 둘 넓이는 얼마야? 이건 2로 끝났고. 여기랑 얘랑 같잖아. 대칭이니까. 여기 같잖아. 그냥 하나만 구해서 2배 하면 되겠다, 그치? 여기는 2를 챙겨 가시고요. 여기만 이제 구하면 됩니다. 여기만. 인테그랄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코사인에서 사인을 뺀 거에 dx가 2배 한 거랑 2를 더하면 됩니다. 이 정적분에 대한 계산 결과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 그때 이걸 다 인테그랄 해서 하면 계산 진짜 장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도형에 대한 어떤 관계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다각형 모양이 나오는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정적분 한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옮기면은 간단하게 계산이 떨어지네를 한번 생각하고 하세요. 항상 습관적으로.
루트 2가 됩니다. 2번. 그림을 이제 그려야 돼. 그래야 이제 넓이를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 0일 때는 0 지나네. 이렇게 그려지는 지수함수랑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겠죠. Y축이니까 여기죠. 여기. 교점을 먼저 찾고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면 되죠. 2의 x승 마이너스 1이 6의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는 제곱 6 제곱 마이너스 2x승 마이너스 6은 0 3이 6 2x승은 3이네. 그러면 x는 ln 3이네요. 인테그랄 0에서 ln 3까지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빼기 플러스 1 dx. 얘를 적분하시면 되고요. 이거 적분하면은 2 플러스 ln 3 이렇게 나옵니다. 4번. 루트 x랑 x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얘가 2등분한다. 이렇게 루트 x가 이렇게 있죠. x축 및 x는 4. 여기 x는 4가 있어. y는 루트 ax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 중간의 넓이를 정확히 뭐 한다? 2등분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넓이의 2배를 하면 뭐다? 여기 전체 넓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지?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루트 x dx는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루트 ax dx 곱하기 2 이걸 이제 계산하는 거지. 그럼 이제 a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의 x승하고 원점을 지나는 이 곡선의 접선. 자, 뭐냐? 이렇게 2의 x승이 있죠? 이렇게 있고요. 원점을 지난데 이 곡선하고 원점을 지나는 이 곡선의 접선 및 이렇게 y축으로 둘러싸인 여기 구하는 거네요. 여기를 물어보고 있네. 접선의 방정식 먼저 찾아야 되겠지? 스텝 1. 접점의 좌표가 정해져지기 때문에 t로 갑시다. 그러면 t, 2의 t승을 지나고요. 기울기는 뭐야? 2의 t승. 그리고 y는 2의 t의 x-t의 플러스 2의 t승. 얘가 어딜 지나? 원점을 지난다. 0은 마이너스 t, 2의 t 플러스 2의 t. 그럼 t는 얼마야? 1이네. 그러니까 접점의 좌표는 1, 2. 접선의 방정식은 2, x-1 플러스 2 y는 2x 되겠죠. 원점 지나는데 왜 그걸 구하고 있었어? 멍청하게, 그지? 바로 2x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정적분 하는 거죠.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야? 1까지 2x승 마이너스 2x dx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똑같죠? 방식이 똑같아. 6번 역함수 나왔다. 역함수 fx의 lnx fx가 lnx면은 역함수 gx는 뭐가 돼요?
2의 x승이 됩니다. 이렇게 y는 fx, y는 x의 직선으로 대칭이 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gx. 1에서 2까지. 자, 1에서 2까지입니다. 2. 여기에 정적분과 0에서 1까지입니다. 0에서 1까지. gx 입장에서 0에서 1까지면은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여기네. 여기랑 여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두 개를 뭐 해라? 더 해라. 그러면 뭐야 이거 딱. 사이즈 나오죠? 이 부분 떼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직사각형의 넓이 말하게 되는 거고. 너무 쉽다. 그지? 7번. fx의 함수에 대하여 y는 fx와 그 역함수 gx의 그래프를 둘러싼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관계를 좀 구해야 되는데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5분의 6입니다. 5분의 6. 5분의 6 기준으로 1이죠.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죠? 그리고 y는 x. 그림이 좀 거시기한데 역함수하고 둘러싸였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둘러싸이지가 않잖아. 그럼 얘는 일단 x라는 직선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정리를 해보면 5x-6의 x제곱으로 3이 2하고 3이죠? 여기가 2, 여기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몇 배? 2배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역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넓이 S는 2배에 2에서 3까지 위에서 아래를 빼셔야 돼요. 위에 있는 게 루트 5x-6 빼기 x dx. 요걸 이제 적분하시면 됩니다. 꽤나 계산이 막 이렇게 좀 간단하진 않을 거야. 분수로 나와서 15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계산 연습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